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 세력과 민주당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 여상훈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예. 이 진보 좌파 또 민주당 성추행 논란,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 많아서 안희정, 예. 박원순, 오거돈. 예. 최근에 뭐 최강욱의 짤짤이 발언, 예. 짤짤이라고 하는 발언이죠. 그런데 이 박완주 의원은 예. 586 운동권 출신이고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당 3역이라고 합니다. 원내 대표, 사무총장, 정책의장을. 그렇죠. 그 당 3역을 한 중진이고 평소에도 지난번 뭐 박원순 사건이라든가 안희정 사건 났을 때도 성폭력이라든가 성 이런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왜 이렇게 잇따라 일어날까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운동권 출신들 특히 어떤 남녀 평등 이런 관념이 조금 희박하죠. 옛날 분일수록 그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근데 운동권이라 그러면 저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남녀 평등 그다음 민주화 이런 거하고 참 거기에 아주 이런 이념에 아주 존중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여자를 어떤 그 비하의 대상, 자기 뭐 어떤 즐거움의 대상 이런 걸로 보는 시각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운동권이 오히려 보수적이라면 있죠. 우리가 보면 그 뭐 옛날 양반들, 그다음 고위 관료들,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다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남존여비라는 시각 가지고 하는 건 뭐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대로 이해되는데 가장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여성을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어떤 성추행 그다음 이런 게 여성 비하적인 시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어떤 균등한 동반자 관계로 보면 있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여성을 좀 약간 낮춰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운동권 시절부터 젊을 때부터 이런 같이 남녀가 저는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같이 합숙 이러면 하면서 민주화 그 어떤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밤을 새가면서.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운동권들은 성도 공유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좀 심각하게 말하면 그러겠네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의식이 여성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무슨 진짜 같이 뭐 이렇게 어떤 그 좀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어서 제가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관념이 지금 뿌리박혀 있다. 지금 그래서 박완주 지금 의원 사건이 터졌지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제2, 제3의 지금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제보가 들어온 의원만도 2, 3명 거량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의원이 그런 식이니까 보좌관들도 지금 성기강이 문란해져 가지고 보좌관끼리도 여자 그 뭐 비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추행이 또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또 저는 그 아까 우리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천안을이거든요. 지역구가. 그렇죠. 천안. 근데 또 우리가 알기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측근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성추행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측근이니까 뭐 이렇게 뭐 배웠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니 안희정 사건 났을 때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내가 아무 역할도 못한 거 그런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참 용서를 구할 그런데 염치도 없다. 뭐 그렇게 그 말 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저 고 교수님하고 이 자리에서 한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의 말 가지고는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지. 그렇죠. 말이야 뭐 우리 조국
전 장관 때 말이 얼마나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이 뭐 안희정 지사 사건 때 그런 참담하고 진짜 그 어떤 성희롱에 대해서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의식 속에 뿌리 박힌 무의식에 가까운 세계가 중요하지. 어떤 말로 이성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 비위가 터질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사과하고 뭐 했지만은 이게 제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지 이분들이 무슨 하나 터질 때 잠시 반성하는 듯한 여러 가지 심각한 인식 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런데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있죠. 예. 이 개인의 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다 그랬어요. 박완주 의원의 행위에 대고. 그렇다면 이게 못 밝힌다 하면서 심각한 수준. 자기 당 의원을 제명하면서 심각한 수준이라 그랬거든요. 못 밝히는 것은 그 피해자. 피해자를 위해서 못 밝히고 보좌가. 하는데, 예. 그 사람의 신원을 못 밝히고 이런 건 좋은데, 어떤 정도의 이거 가지고 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징계위원도 징계할 거고.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의 어떤 여성과 성에 대한 인식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몇 번 반성한다고 해서 고쳐질 점이 아니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사태가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 이제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게 높아지면서 밝혀지기 시작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면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가 예. 민주당의 성추문은 고질병이다. 이 그러네요. 운동권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인데 실제는 잡것들이다. 그렇게 아주 평가를 했던데 문제는 이 박원주 의원 사건도 예, 박완주 예. 사실은 지난해 말에 발생했고 2021년 말이죠. 그 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신고가 된 게 4월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싹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오거돈이가 예. 4.15 총선 전에 예, 2020년 예. 그 사건이 났는데 총선 이후에 예. 그걸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도 생생하게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완전히 오거돈 이 사건의 판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은 이런 성추행 문제, 성범죄 문제를 어떤 자기 당의 유불리와 연관지어서 그러니까요.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쁘다. 그러면은 선거에 좀 불리한 게 있더라도 과감하게 딱 드러내놓고 하면 해야죠. 반성하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반성하라는 모습을 보이겠구나 하는데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1년 말에 네. 터진 사건인데 대선이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쉬쉬쉬 하고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선거에 불리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정도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면 있죠. 진짜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예. 이재명 선대위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걸 덮어놨단 말입니다. 덮어놨다가 이제 4월달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상 그렇죠. 이 사건을 숨길 수 없으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 4월 29일에 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사직을 강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김원희 의원 허위 예. 사직서까지 냈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게 들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직권 사직을 시킨 거예요. 4월 예. 29일 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가만히 그렇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삼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 사직을 강요를 하고 거기다가 2차 가해를 하고 특히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너 그렇게 외부에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 조직, 우리 끼리끼리 이 운동권에 대한 배신 행위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몰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이 최광욱 의원의 그 짤짤이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누가 그걸 언론에다 제보했느냐? 그거부터. 그 코리아 헤럴드인가에서 특종을 했는데 그거 먼저 찾아내는데 혈안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하적인 발언을 성추행 발언을 해놓고도 짤짤이를 했다고.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몇 가지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사건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누설자 그걸 잡는데 색출은. 그걸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색출하고 본체는 그냥 뭐 흐지부지 시키려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그 뭐 짤짤이 사건도 그렇고 이번 박완주 의원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박완주 의원이 성범죄를 어떤 걸 저질렀냐 그다음 최광욱 의원이 짤짤인지 뭔지를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마치 누가 누설해가지고 우리한테 집단 이익을 해쳤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요. 이 진영 논리. 진보 좌파 세력한테 이렇게 위해를 그러니까요. 줬다. 이런 식으로 타격을 주려는 어떤 불순분자의 소행이다.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있죠. 제가 저는 뭐 SNS를 가끔 봅니다만은 이 진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댓글도 있죠.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들면 진보 좌파 어떤 인사의 잘못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반성한다는 글은 전혀 없고, 국민의힘도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촛불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냐. 이 말을 해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 표현대로 따르면 있죠. 어떤 도둑질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해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도둑질 한 건 도둑질 처벌받고, 남이 잘못하면 그것도 처벌받는 거지. 이걸 갖다가 남도 잘못했는데 왜 내 잘못을 갖다가 드러내냐. 이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죠. 어떤 잘못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걸 갖다 프레임을 뒤집어 정당화시키고. 그래 정당화시켜 오히려. 아니 지금 이번에 최광욱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그 짤짤이 사건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성 그 보좌관들을 품평을 하고 이런 것들도 몇 가지가 되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날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역공을 적발하장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제일 큰 있습니다. 두목이 이재명 지금 후보 그렇죠. 아닙니까? 대장동 나도 거기도 무슨 윤석열 게이트라 그러고 여성 보좌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가 지금 수면화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은 있죠. 진짜 고 교수님 항상 네이밍 잘하고 프레임 구성을 잘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으니까 잘못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번에 김원희 의원 그 보좌관도 이미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해갖고 피서까지 됐는데 여러 차례 그 김원희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치를 그런데 오히려 그냥 그 피해자를 야단을 치고 모른 척하다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주 엄단을 하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권들은 보면은 이 어떤 이런 성적 문제가 터지고 뭐 꼭 이런 거 아니라 자기들한테 불리한 일이 터지면은 그걸 은폐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합니다. 이거 배신자다. 딱 그 수순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 안 되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합니다 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뼈를 깎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끝.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그 운동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정선거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4.15 뭐 부정선거 의혹. 그걸 100% 믿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있죠.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운동권들의 그 행태를 보니까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걸 이번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선거 그거 밝혀보자 아니면 아닌 대로 누가 떳떳하게 나가고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분도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운동권을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정선거도 한번 밝혀보자. 사실 그거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가 주장했던 사람이 사과하고 그거 조금이라도 드러나면은
그쪽에 사과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그 총대를 메고 있죠 지금.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뭐 설마 우리나라에서 이 대명 천지에 무슨 진짜.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있었겠냐 하는데 지금 이 민주당 하는 운동권 행태를 보면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더한 것도 대통령만 차지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국회 다수당만 될 수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번에 박완주 그 성폭행 문제. 법사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수당일 때는 우리 거라고 이제 야당 거라고 야당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산주의 이론 중에 그 통일전선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까지는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을 달리해도 손을 잡고 그다음 딱 정권 잡고 나면 그걸 제거하는 그건 사실 인간의 의리로 보면 정말 나쁜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도리, 의리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박완주 의원 사건을 이게 뭐 박완주 의원이 미워서 뭐 이런 건 아니죠. 저는 박완주 의원도 모르는데. 그런데 요 하나에서 이 그 진보 세력이란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윤리 의식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고 교수님도 오늘 주제로 삼으신 거고 저도 흥분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잘 안 다뤘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안 다뤘어요.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좀 또 뭐 당사자들의 얘기들이 좀 다르고 또 여기서 다룬 것도 적절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는 뭐 다루는 게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해서 안 달았는데 지금 잇따라 이렇게 터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폭발성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이런 수준의 지금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죠. 박완주 의원 지금 제명하고 국회의원 징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보좌관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성폭력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상사가 그 부하를 했을 때는 훨씬 가중처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원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신분에 대한. 아니 근데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하고 무슨 제명을 한다는데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명을 해버리니까 이제 자기 당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바지 달고 있으면서 무슨 일 있으면 와서 이제 민주당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편들어줍니까? 윤미향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민영배 받지 않습니까? 윤미향이는 지난번 대선 때 송영길 대표가 당시 대표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아예 제명해갖고 바지를 떼겠다고 했는데 그거로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지금 뭐 오히려 지금 또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제명을 한다 또 뭐 국회에서 징계를 한다 하지만 이게 징계가 되지를 않아. 윤리 올라가고 나면 부지 하세월입니다. 임시 면피용이고 국민들 여론 그 이번에 호도용이에요, 호도. 6월 1일 지방선거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데 강력하긴 뭐 강력합니다. 국회의원을 떼버리고 경찰에 바로 조사받아가지고 어떤 그 상관의 부하에 대한 그 성폭행은 가중처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폭행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걸 봐야지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지.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제명 100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국회의원 달고 보좌관 9명 비서관 9명 가지고 세비 받고 해외여행 철저히 하고 이게 무슨 징계입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저는 걱정하는 게 이번에 법사위 한동훈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철험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검수완박을 주도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는 게 정말 상식 이하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재명 또 저 도망가갖고 방탄 그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에 거기다 이런 성추문 사건들이 잇따라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거야가 그동안에는 집권당이라는 거, 집권 세력이라는 거, 또 무슨 자기들 얘기대로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무슨 촛불혁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들고 힘이죠. 일어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있었죠. 이게 야당이 되면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이게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패적으로. 이런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거야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게 되어 있고 이건 붕괴의 시발점이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건 뭐 고 교수님이 정치 기자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왜 뚝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조그만 쥐구멍 하나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이 될 수가 충분히 있는 거고 아까 철험에 예. 철험에 또 사람들 욕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SNS 보고 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철험회를 갖다가 어떤 정당의 한 조직으로 보니까 무슨 개처럼 해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는 누리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좀 심한 말을 쓰는 건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철험회가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정상적인 국회의원 지금 전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철험회 멤버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류층에 속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방탄 후보 이런 게 어떤 인간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염치를 안다는 거예요. 염치. 이번에 어느 모 신문 칼럼에도 있더라고요. 염치. 근데 이런 걸 쭉 보면 있죠.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염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염치는 그 정도가 맞는 모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어느 정당이 국가고 민족이고 다 망할 때 보면요. 도덕성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노마도 처음에 이렇게 일어설 때는 농민군, 농민들이 보통 순박하고 강건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노마가 지중해 전역을 패권을 차지했는데 이게 강성해지니까 도덕적으로 붕괴하고 목욕탕 많이 생기고 그다음 콜로세움 지어가지고 피 보면서 즐기고 사실 그 콜로세움에서 사람 피 보면 즐기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부패와 타락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이제 늘 생기게 그게 돼. 생기면서 노마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거든요. 지금 고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옛날부터 타락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 자꾸 심각해지는 게 어떤 거대 정당이 되면 있죠. 권력의 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권력의 도치가 되면 그때부터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붕괴의 시작이다.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박완저 의원이 안희정 사건이 났을 때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한탄스럽다. 지금 민주당 보좌관협회 민보협이라고 있죠. 하는데 어쩌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하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한탄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의정을 그러니까요. 거대 정당이고. 정당이고 또 민주주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거기가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죠. 그게 지금 걱정인 그러니까요. 것이죠. 국정의 동반자가 무너지면은요 절대로 건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대우각성을 해야 맞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